머리 비우면 좋다고 느껴지시나요? 여기서부터. 아유, 머리가 참 복잡하지 않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잘 안 돼. 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머리를 왜 비워야 되지? 우리가 많이 알고 아는 게 힘이고, 머리에 든 게 많고, 생각이 많은 게 사려가 깊은 것일 텐데, 라고 하는 분도 아마 일부 있으실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사회적 교육이 주로 머리에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좀 정리하라는 것을 권장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가 건강,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그러하고 여러 명상법에서도 그러하는데 우리가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다. 몸이 있다 그러면 되는데 세 개로 나눈 이유는 이 각각이 꽤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서예요. 네. 머리는 대표적 특징이 명료한, 밝은 또는 명료한 의식이라고 해요. 네. 머리는. 여기서 주로 일어나는 게 뭐죠? 생각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배는 깜깜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깜깜한 무의식. 여기에는 뭐라고 이름하기가 참 어려운데 생명이라고도 하고 존재라고도 해요. 이 말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원래 이렇게 깊은 거, 근원의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것이 본질입니다. 자, 깜깜한 무의식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에 습관이 있어요. 암은 생활 습관병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우리 병원장님께서, 김창희 병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정의하는데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게 현명하다고 하듯이 암의 본질의 정의가 뭐냐면 생활 습관병이에요. 습관적으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이 말하고 같잖아요. 습관적으로라는 말은 무의식적으로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런 깜깜한 무의식에 대한 것까지를 들어가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원리에 맞게 바꿔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도 우리가 방금 전에 EGFR 유전자가 변이가 메틸레이션 돼버리네? 이거 느낀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못 느끼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전자는 세포 하나에, 핵 안에, DNA 안에 작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큰 콩팥. 콩팥이 0.9리터 방금 피를 걸르다가, 방금 1리터 걸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 느껴진다고 없지 않죠? 분명히 지금 1초도 여김없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렇게 잘 안 느껴지는 것일수록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느껴지는 여기 손이 아프다 땡기다 이틀간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방금 죽지는 않은데요. 콩팥 잘 안 느껴지는 이게 피를 좀 못 고르고 한 몇 시간을 죽어버려요, 사람. 그래서 생명이라고 여기에 말하는 이유가 머리, 가슴, 배에서 여기가 생명의 메인 바디입니다. 그러면 머리, 가슴은 생명의 액세서리입니다. 이 선명한 의식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요? 생각 없어도 사나요? 생각 없어도 살아요. 여기 느낌이라고도 하고 감정이라고도 하죠. 감정 없이도 사나요? 감정 없이도 살아요. 다만 좀 풍요롭지 않은 거지.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세계적인 잡지, 저는 뉴스윅으로 기억하는데 표지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닭의 머리가 이렇게 딱 잘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닭이 목이 잘린 채로 막 돌아다녀요.
이제 입이랑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 호스를 좀 끼워서 먹이를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렸는데 어떡해? 봤더니 머리 가슴 배라고 하는 게 머리 가슴 배인데 우리 머리 안에도 머리 가슴 배가 있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막 생각하고 종합하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 요게 머리 중에 머리고요. 머리의 중간쯤에 변연계라고 여기는 감정을 담당하는 쪽이에요. 여기가 가슴에 해당하고요. 요 밑에 뇌간이라고 하는 뇌의 어떤 줄기 같다 해서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배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기 닭은 여기까지 잘려서 그래요. 머리가 잘려서 뇌가 잘렸는데 요 위에 잘리면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불편할 뿐이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는 여기 배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깊게 성장하라는 이번 기회에 아주 대박 큰 성장을 하려고 하는 신호를 지금 받은 거예요. 난 대박 성장 안 하고 싶은데요. 해야 돼요. 나으려면. 그게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신호이고, 뭐,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 종교가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자, 여기 생명의 메인 바디를 좀 소홀히 하고, 액세서리를 막 하느라고, 메인 바디를 조금 무시한 게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이나 막 생각이나 감정에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걸 뭐다 나눌 필요도 없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맞다 틀리다가 있어요. 맞다 틀리다. 생각의 본질, 머리의 본질은 10이라고 그러죠. 이다 아니다. 여기의 본질은 좋다 싫다가 있어요. 그걸 한자로는 호오라고 그래요. 네. 감정은 이러하죠. 네. 그러면 생명이란 이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를 벗어난 그냥 고요함이고요. 나누지를 잘 안 해요. 숫자로 따지면 이게 머리카락처럼 약 5만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이 5만 가지, 5만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숫자에 5만. 이거하고 이건 이렇게 다르고, 이거하고 이건 이렇게 다르고, 이거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는 거고요. 감정은 뭐, 희노애락 4가지라 할 수도 있고, 희노애락 우공경 7가지라 할 수도 있고, 우리 12경락에 따라서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변한다. 이게 12지심이라고 12가지 요 정도. 이거 크게 따지면 2개예요. 적국지예요. 여기에 정서, 감정의 목표는 소통, 연결이에요. 명료한 의식의 목표는 뭐냐면요. 밝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이에요. 밝은 방향을. 선명하니까. 그런데 지도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도움을 주죠. 그러나 한계도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지도는 땅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그 지도 위에다가 콩 싣고 팥 싣고 건물 지을 수 없어요. 그냥 종이로 표시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알아서는 생명으로 가는데 택도 없이 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끔 머리까지만 멈추는 것 때문에 여기를 못 가는 방해가 될 때도 많아요. 이게 선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쏠려요. 좀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것보다 이쪽으로 자꾸 에너지가 쏠리기 시작하면 생명이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학의 본질입니다. 의학의 본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를 비울수록 건강성, 생명력은 회복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에너지를 쏟지 않을수록 그리고 이쪽으로 에너지를 쏟을수록 생명력은 회복된다. 이게 한의학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서양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게 고요함이 있는 게 명상인데요. 명상이라는 말이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상념, 생각이죠.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 또는 이렇게 눈목자까지 넣으면 이게 잠들 명자인데 뭔가 이렇게 생각이 오르는 것이 잠이 들듯이 고요해지는 것. 이걸 명상이라고 해요.
인류가 개발한 명상법이 112가지나 있는데요. 방법론 하나하나가 이게 좋은 명상이고 이건 틀린 명상이고가 아니라 112가지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걸 하고 나서 생각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고요해지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춤 명상, 걷기 명상, 뭐 음식 명상, 여러 가지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명상이란 그러합니다. 이 명상을 영어로 어원이 meditation인데요. 이것의 어원이 메디케이션과 같다고 되어 있고요. 메디케이션에서 메디칼이 나왔어요. 의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생각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활발하게, 생각이 비워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도 염담허무라고 해서 여기가 텅 비울 수 있으면 또 허심합도라고 마음을 턱 비우고 도에 닿으면 모든 병이 낫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유대한 스승들이, 인류의 유대한 스승들이 손가락으로 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비우고 이쪽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여기는 텅 비울수록 건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미 머리를 비운 게 좋다는 분한테는 이 말이 당연한 명제이고 다만 새로운 버전의 설명이 되겠고 혹시 왜 머리를 비워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머리를 비울 것인가예요. 머리를 비우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머리가 안 비워질까? 한번 이해해 볼게요. 머리가 안 비워지는 이유는요. 생각이 많은 이유는요. 거기에도 뭔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서 많이 그래요. 안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고 이게 혹시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많아져야만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생명은 뭐냐면 생명의 메인 바디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을수록 생명력이 높아요. 좀 반대의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살아있는 생선이 하나 있다 합시다. 물고기가 움직여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갔다가 1시간 후에 왔는데 얘가 어디에 있을 거다는 것을 100% 예측 가능하다면 이 생선은, 이 물고기는 죽어 있는 것일 때만 그래요. 100% 예측 가능.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런데 봤더니 어디가 없어. 막 저 뒤에가 있어. 막 그럴 때 와, 얘 살아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측 없으면 막 이렇게 심지어는 막 요 위에 올라가 있어. 막 우와, 이게 더 예측 가능성이 안 될수록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과 모든 걸 머리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의 두 개에서 생명 쪽은 여기 배에 힘이 길러져서 배심이 생겨서 배짱이 생겨서 아까 탁 내어 맡기고 탁 수용하고 그래서 종교가 있는 분들이 좀 예후가 더 좋은 경향성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셔도 입으로만 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저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걸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성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삶이란 풀어야 할 문제, 문제 하나를 수학 문제 풀듯이 그래야 예측 가능성 안전 이렇게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다. 이 건물이 1분 후에 안 무너진다는 걸 100% 예측 가능 안 해요. 몰라요, 우리는. 다만 그냥 매도 맡기는 거예요. 종교가 있으신 분은 하느님에 맡기든 부처님에게 맡기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신비를 탁 내어 맡기고 감사하게 즐겁게 호기심 있게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설정할 때 생각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고 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점과 더불어 그럼 머리를 낮추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 생각이 줄이는 게 생명과 좋구나. 이제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아까 우리 주마니아님 얘기했듯이 생각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더 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창희 병원장님이 멋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문제를 정의하는데 90% 이상 시간을 보내야 한다. 라고 한 아인슈타인 얘기처럼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그 문제의 차원에서는 그 문제의 답은 없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생각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걱정이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의 차원에서는 생각의 차원에서 생각의 문제는 없다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냐면 그 차원을 떠나야 그 답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각 차원에서 감성적으로 갔을 때 이게 탁 풀리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몸, 존재 쪽으로 갔을 때 보이기도 해요. 생각을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내 몸의 감각으로 또 이렇게 아랫배 호흡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느낌 감각이 하다 보면 생각이 딱 가라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또 운동장을 넓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풀려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 감정도 있고요. 생명 존재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퍼센티지가 저는 이제 가족 상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요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93%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깜깜한 무의식, 여기만큼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느껴지잖아요. 세밀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중간쯤이 돼요. 명료성도 중간쯤, 생명의 깊이도 중간쯤. 여기는 생명의 깊이는 가장 본질이니까 깊은데 명료성은 확보될 수 없는 깜깜함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호함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비해 모호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7%의 선명함과 93%의 모호함으로 만들어졌어요. 잘 보이는 7%와 좀 보일 듯 말 듯한 것과 깜깜한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전혀 안 느껴지는 것일수록 생명과 직결된다고 했잖아요. 이 관점을 가지십시오. 선명한 것에만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서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냥 가만히 내어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몸빼 믿고 그래?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훨씬 크다고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요함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까 주마니아님이 명상과 호흡으로 남들이 다 봐도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병을 나았다고 하니까 그걸로 어떻게 낫지? 하지만 그걸로 너무나 확실하게 나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뭐 자율신경 균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몸에 집중하시면 머리가 비워져요. 몸의 감각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자꾸 하다 보면 머리가 어느새 비워져 있을 겁니다. 뭐 더 길게 하자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예.